안녕하세요. 매일 책 읽는 서선배입니다. 백일백독 40번째 시간,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관계에 관한 6번째 책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주제와 책 선정은 꿈행북이 독서법 중에 2단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책 3,000권을 읽고 주제별로 20권씩 리스트한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계에 대한 주제에 자꾸만 심리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신 분석가입니다. 리스트를 보고 또 봐도 관계인데 말이죠. 그러다 표지에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뭔가 어긋나고 원만하지 않을 때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았던 저는 강점을 찾으면서 인정을 받으려 집착했던 제 모습은 자존감이 낮을 땐 보이는 특징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책 저에게 꼭 필요했는데 이렇게 딱 맞춰 나타났습니다. 열등감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나온다. 책에서 고졸인 중년 여성이 열등감을 느껴 타인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예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 타인이 그녀의 개인 사정을 전혀 모르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야채가게 사장인데도 무시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일기를 써보라 권합니다. 상황과 감정을 쓰고 오해인 부분을 스스로 직시하면 상황이 호전된다고 하네요. 내 손 안에 있는 사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집이 가난해서 부티나 보이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남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성은 공부에서 인류대를 나오지만 열등감은 이성관계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경우 과거를 인정하고 갖고 있지 않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키워나가는 게 효과적인 극복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존감 낮아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능한 사람이 나는 무능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현실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실제로 낮게 보는 게 관점의 문제라 하겠죠.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직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인간 자체로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 한 번 형성된 열등감은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열등감은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사라진다고 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존감은 엄마에게 달려있다. 엄마가 아이를 예뻐하면 상대방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천대받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존감은 엄마에게 달려있다고 하니 저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예뻐하고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한 침수 문제로 친정 엄마가 며칠 와 계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도 너를 이렇게 예뻐하며 키웠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하며 후회하셨습니다. 어릴 때를 돌아보면 가난했고 엄마의 얼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엄마의 존재가 따뜻했죠. 그때 엄마의 인정과 칭찬이 부족했는지 저는 뭔가를 계속함으로써 남들에게 칭찬을 원했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저는 늘 부족하게만 느껴졌죠. 행복에 관한 주제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을 때 비로소
부족함이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동안 스스로 애쓴 모습을 인정하고 고마워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괴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4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